이게 어느 이야기부터 좀 이어지고 너네 그 이제 전개식의 일반화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어떤 전개식의 일반화를 갖다가 이제 작성하실 때 이항정리 이용했잖아요. 맞죠? 맞니? 이항정리 이용했잖아요. 이항정리 이제 중에 좀 전개식 중에 좀 독특한 거 있었지? 그것부터 좀 얘기 좀 할게. 여기 컨셉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3주차 자료 없는 사람 손들어.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죠? 이거는 그 독특한 거니까 약간 좀 이제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그치? 일반함이 어떻게 나와? 저거? 이거 시그마 D로 생략하고 바로 전개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전개식 일반함 뭐 나왔죠? NC? NC 아래? X에? 알죠?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시죠? 독특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상태에서 저 R 자리에다가 시그마 0부터 n까지 넣는 거잖아. 그치? 저기가 전개가 되면은 거기 제가 번호 달고 써놨습니다. 1번에 첫 번째 줄에 써놨죠? NC 이제 뭐 NC 1x NC 2x 가서 nr까지 가는 건데 마지막 한번 쓰겠습니다. NC n에 x n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항정리 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위쪽에 제목이 수치대입법이에요. 수치대입법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수를 집어넣고 일단은 좀 이렇게 관찰을 해보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 각 항에 보시면은 x에 거듭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1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이거는 그 수학 3 쪽에서 맞죠? 그 미정계수 방법 구하실 때 수치대입법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을 거야. 그지? 교대로 나타나는 거. 자료 좀 잘 챙겨라. 왜 사러? 자, 간다. x에 1 갖다가 대입하는 게 거기다가 1번에다가 제가 작성해놨죠. x에다가 1 넣는 거. 여기다가 x에다가 1 넣는 거야. 왜냐면 저거는 저 분모의 의미 자체는 항등식입니다. 그죠? 모든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이런 게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1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뭐 나와? x 자리에 1 넣는 거라서 개수만 나올 거예요. 그죠? x에다가 1 넣는 거니까. 개수의 합을 갖다가 보시면 왼쪽에 여기 1 넣으시면 2의 n제곱 되는 거예요. 정리가 이렇게 돼.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 가서 마지막 항에 ncn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됐어요? 이게 좌변입니다.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좌변은 그냥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죠? 0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홀수 차수에 있는 항들만 부호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살아남으니까. 그치?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돼. NC0 더하기 NC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인 거예요. 홀수 차니까요. 이렇게 NC1 더하기 NC2 빼기 교대로 나타나 부호가 땡땡땡 가서 이거는 좀 마지막 항을 좀 이제 정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n제곱이 짝수제곱이냐 홀수제곱이냐에 따라서 끝항 처리가 마이너스 ncn인 거냐 플러스 ncn인 거냐로 나눠지겠지. 여기서 줄이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줄일게. 그러니까 마지막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는 일단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져. 알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항은 어쨌든 ncn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됐습니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잘 보시고 첫 번째 거는 그냥 공식처럼 그냥 외워두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1번은 그냥 공식처럼 외워둬야 되는 거야. 여기를 잠깐 볼래? 자, 여기 봐봐. 얘가 능령이잖아. 지금 여기 능령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우변에서요. 지금 마이너스를 들고 있는 이 홀수차들 있잖아. 왼쪽으로 싹 넘기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거일 때 자체가 NC1 더하기 NC3 더하기 여기가 홀수차만 모아놓은 것들이 다 모이겠지. 동의되지? 그리고 우변은 남는 게 무슨 차만 남는 거야? 여기가 짝수인 것들만 남는 거야. 동의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NC 0 더하기 수학에서 0도 짝수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NC 2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가서 짝수차들만 모아놓은 거랑 홀수차 개수들만 같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생각해서 이거랑 위에 거랑 합쳐서 보신다면 이런 얘기겠지? 여기 NCN이 끝나는 데까지는 짝수인 것들하고 홀수인 것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죠? 근데 짝수들만 모아놓은 거랑 홀수들만 모아놓은 게 같대. 동의 되지? 그럼 이것의 절반 아니겠어? 동의 되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 홀수들만 모아놓은 것은 이것의 절반이겠지. 홀수차랑 짝수차 같으니까. 동의 되지? 그럼 여기까지를 뭐라고 작성하면 이 값이 같은 건데 뭐로 같은 거야? 2의 n제곱을 2로 나눈 거지. 맞지? n-1제곱 여기까지 공식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1번 암기, 2번에서 파생되는 것 암기. 알겠죠? 여기는 그냥 공식이에요. 암기하세요. 여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 2의 n-1제곱까지가 암기 대상입니다. 알겠죠? 1, 2번 다 암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요거를 조금 빠르게 갈 거예요. 밑에 예제 3개 딱 보고 끝낼게. 알겠지? 자, 1번, 2번, 3번 달려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교재 같은 데 나와 있는 약간 예제 같은 거야. 51 더하기 이게 52 규칙적으로 뒤에 있는 숫자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더하기 55. 자, 이거 얼마겠어요? 이게 이렇게 바로 뽑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공식을.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는 그냥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50, 0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가 무슨 수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짝수들만 모아놨지? 그래서 짝수들만의 합은 당연히 얘를 2로 나눈 것이겠죠. 왜냐면 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빨간 색깔들이 짝수들인데 이 빨간색 밑줄 친 것들과 아니면 자, 초록색 밑줄 친 것들은 홀수들인데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합친 것이 같단 말이야, 값이. 그지? 그러니까 이 값을 절반씩 쪼개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 때문에 이 값은 뭐라고 쓰시는데요? 2의 4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아시겠나? 자, 그 다음에 3번에 물어보는 거는 좀 이건 체크해 볼 만하다. 알겠지? 3번에서 물어보는 것은 살짝 변형한 내용인데요. 이게 53 더하기 자, 54 더하기 자, 55 이렇게 물어봤지? 이게 얼마니라고 물어봤잖아. 그지? 근데 너네들 잘 보시면 저 3번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값이랑 같아요? 여기랑 같죠? 동의되지? 제가 밑줄 친 부분이랑 같지? 그런데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55랑 같아. 조합 때문이야. 알겠지? 조합 공식 때문에. 얘가 54랑 같아. 얘가 53이랑 같아. 그럼 밑줄에 쓴 거랑 지금 밑줄 친 거랑 같은 거 아닌가? 그치? 그럼 다시 얘가 절반씩 쪼개먹게 돼. 알겠지? 그래서 얘도 정답이 2의 4제곱입니다. 진짜 잘 나오는 3번도 물어보는 게 잘 나오는 타입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타입을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알겠지? 이 정도 딱 공부하시면 돼요. 자, 넘길게요. 마무리. 3주차 거는 마무리. 됐죠? 기본 개념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연습 많이 하시면 되잖아. 둘레 다섯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 돼요. 둘레 다섯 자, 오늘은 할 얘기가 좀 많아서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제목 보세요. 오늘 확률 딱 끝낼 건데 확률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근데 앞쪽에 제가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는 게 뭐냐면 너네 그 교재랑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죠? 교재랑 같이 진행할게요. 교재 확률 나오는 부분부터 좀 보시면 되고 어디부터 볼 거냐면 자, 앞쪽에 페이지 43페이지 42페이지 여기부터 좀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쪽에 나오는 확률 기본 내용은 그냥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거 있죠? 뭐 수열하고 조합을 연습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확률을 그냥 기본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해나갑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학습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네 확통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용어에 약간 좀 집착해서야 일단 알겠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용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용어가 헷갈리고 용어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인데 그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를 만약 못 풀어봐서 내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알겠지? 확통에서는 용어 정리 조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 언어들로 문제가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 싹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배반 사건, 여사건, 되게 익숙한 단어 나왔지? 배반 사건을 제가 미리 끌어다 썼습니다. 알겠죠? 첫 주차부터 강의할 때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알 거야. 알겠지? 서로랑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어. 알겠어? 그래서 기존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 앞에 경우의 수에서 세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다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용어가 조금 도입될 뿐이에요. 너무 쫄지 마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너네가 받은 프린트 기준으로는 1번하고 2번이 묶여서 시행과 사건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교재랑 순서가 조금 다르다. 알겠지? 그래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프린트 순서대로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잠깐 지우겠다. 여기 시작합시다. 첫 번째는 시행이랑 자 구별하셔야 돼요. 자, 시행이라는 용어와 사건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거 두 개부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너네들이 지금 배우는 이 확률은 2-2 따위의 확률이 아니야. 알겠지? 정말 엄밀하게 정의되고 진짜 수학자들이 만든 그 확률 이론을 갖다 배우는 겁니다. 초등화에서. 알겠지? 그래서 핵심적인 걸로는 오늘 이 개념을 관통하시면 돼요. 확률이라는 것을 집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가르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은 집합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관통하는 내용은 이거야. 알겠지? 핵심 내용은 확률은 집합 연산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집합을 필두로 해서 확률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공리론적 관점의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알 필요가 없고 너네들이 배우는 확률을 그렇게 말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용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행이라는 말하고 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언어적인 부분을 조금 줄줄줄 읽으시면 거기 시행 같은 경우는 실험이나 관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얼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얼이야. 그 다음에 사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쉬운 영어 단어야. 이벤트라고 해. 알겠지? 수학에서 이벤트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거기 핵심적인 단어는 실험이나 관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행위를 말해. 알겠지? 그래서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알겠지? 용어 정리할 때 좀 우리의 좀 용어들로 좀 바꿀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이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뜻해. 알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이라는 말은 앞쪽에서도 조금 나왔었던 용어예요. 그죠? 그래서 행위적인 부분하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 똑바로 하세요. 알겠지? 자, 이거는 그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 됐죠? 사람이 어떤 시행을 해, 그 시행의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됐죠? 근데 이 사건이라는 이 결과, 이벤트라는 개념은 제가 첫 시간에 1주차 때 설명했던 개념이야. 알겠지? 사건이라는 개념은 뭐랑 유사하냐면 이거를 자,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사건 A, 집합 A 같은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다. 알겠지?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점이냐면 그 차이점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쓸 때는 그 차이점의 내용이 크리티컬하고 뭔가 다른 결과를 주지 않았는데 확률에서는 조금 이제 집합적으로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집합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는 비슷한 개념이지 사실 같은 개념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세트라고 불러요. 세트. 알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세트라는 용어와 이벤트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나?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겠다. 알겠지? 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확률을 집합처럼 다룬다라고 했으므로 사건을 집합이라고 봐도 무방해. 하지만 집합이라는 것과 사건이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 어떤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를 갖다가 조금 설명하겠다는 소리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이 있어.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10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한 거야. 이번 중간고사. 수학 점수를 조사했는데 100점이 1명이야. 100점 1명. 자, 그 다음에 50점이 너무 갑자기 점수가 내려갔나? 괜찮아. 현실이야. 알겠지?
홍천고 같은 경우는 진짜 너희들 깜짝 놀라요. 첫 수학 시험 딱 보면 한 60점대 나오는 놀라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알겠죠? 50점이 뭐 한 5명 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한 빵점도 있을 수 있겠지? 내가 봤을 때 얘랑 별 차이가 없어.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빵점 맞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맞아? 너네 빵점 맞아본 적 있어? 없잖아. 맞지? 100점 맞아본 적 있어? 있잖아. 없어 너? 수학에서 성공 경험이 없으면 수학을 잘 못하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는 알고리즘입니다. 성공 경험이 없는 자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0점이 4명이라고 하자. 총 명수가 몇 명이지? 10명이지. 알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집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받은 점수는 어떻게 쓰면 돼? 집합 관점에서 보면 빵점짜리가 있고 50점짜리가 있고 100점짜리가 있습니다 라고 쓰는 게 세트야. 이게 세트의 개념이야. 알겠지? 원소나열법의 특징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중복 허용하지 않고 순서 상관없고. 맞죠? 됐죠? 비순서상. 됐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률이라고 했잖아. 그치? 우리는 확률을 배운다고 했잖아.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과 다른 점이 명백하게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집합이랑 사건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건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사건이라는 말에는 집중해서 들어. 사건이라는 말에는 출현 빈도라고 하는 개념이 섞여 있어요. 알겠죠? 다시, 사건이라는 것은 출현 빈도라는 것이 같이 개념 안에 섞여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합적인 관점에서 얘네들이 받은 점수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오케이? 사건의 관점에서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50점을 받은 애들이 50명이잖아. 그러면 5명이잖아. 그치? 그럼 출현 빈도 관점에서는 10명 중에 5명이 50점을 받았다가 사건에 대한 해석이야. 알겠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현 빈도를 고려하냐 안 하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는 확률을 집합적인 개념으로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확률에서 말하는 집합은 다 사건인 거야. 알겠지? 출현 빈도를 다 고려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100점을 받은 애는 10명 중에 1명이야 라고 해서 10명 중에 1명 10분의 1이라고 쓰시잖아. 확률론 관점에서는. 그치? 얘는 10명 중에 5명이야. 얘는 10명 중에 4명이야.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알겠죠? 이게 집합과 저 사건의 다른 점입니다. 알겠죠? 비슷하지만 다른 점. 됐습니까? 철저하게 이 단어에서는 사건 관점에서 출현 빈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나? 사건은 집합과 같은 개념으로 써도 되는데 궁극적인 차이는 출현 빈도를 고려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다고. 알겠죠? 자, 정리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용어 정리 계속 들어갈게요. 좀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어. 자, 첫 번째,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용어다. 알겠지? 자, 첫 번째,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용어에 얽매이지만 표본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것,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고유명사 같은 거야. 이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너가 이름이 대원이잖아. 근데 너한테 누구도 너 이름이 왜 대원이라고 물어보진 않잖아. 알겠지? 때리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너랑 싸우자는 거잖아. 알겠지? 네 이름이 왜 대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냥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표본 공간은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기호로는 S라고 작성합니다. 알겠죠?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다 쓰는 거야. 알겠지? 써주는 거야. 표본 공간은 수학에서는 저 기호를 S라고 표현해요. 대문자 S. 알겠죠? 근데 얘의 뜻은 뭐냐면 비슷한 개념이 뭘까요? 우린 집합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개념 중에서는 전체 집합에 해당합니다. 자, 집합 단원에서는 전체 집합을 U라고 표현했죠. 그 U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S인 거예요. 알겠지?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 알겠나? 그래서 전체 집합이랑 같은 개념이다,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가지수가 6가지잖아요. 그 6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집합 1, 2, 3, 4, 5, 6이죠. 그 집합을 보고 부르는 게 표본 공간입니다. 이해됐나?
됐어요? 오케이.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거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전체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인 거예요. 이해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됐죠? 자, 근원 사건 들어가겠습니다.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근원 말 자체가 뭐겠어요? 근원 근원적인 약간 그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고 하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근원 사건은 뭐냐면 주사위를 던지면 당연히 어떤 경우가 나와요? 1의 눈이 나올 수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 있고 3의 눈이 나올 수 있고 등등등 맞죠? 그 1의 눈이 나온다는 것이 근원 사건인 거야. 알겠지? 쉽게 그냥 이해하면 돼. 알겠지? 자, 내가 동전을 동전을 하나를 딱 던집니다. 그럼 경우가 몇 가지 나오겠어요? 두 가지 나오겠죠. 앞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이 나오는 경우. 그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 근원 사건인 거예요. 선생님, 동전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동전을 훅 던졌는데 동전이 섰어. 이건 말이 안 되지. 맞지? 동전을 던졌을 때는 앞면, 뒷면 나오는 걸로만 구별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근원 사건 개념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야. 근원 사건은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 중에서 부분 집합 중에서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라고 했다. 알겠지? 그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근원 사건은 원소 개수가 한 개인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수학적인 개념에서 정의적인 부분을 집합의 개수가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걸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은 집합 1, 2, 3, 4, 5, 6이에요. 그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1, 집합 2, 집합 3 이런 게 근원 사건인 거야. 알겠지?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이 근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해된다? 됐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공부해. 알겠지? 지금 공부해. 알겠지? 그리고 너네들 어려운 개념을 배우면 배울수록 한 번에 이해하고 끝내겠다는 마인드로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나는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따로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듣자. 그딴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지금 딱 한 번 듣고 개념은 끝낸다라는 마인드. 알겠지?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기본서 푸시고. 됐죠?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냥 기본서만 푸시고. 그 다음 고3 때는 그냥 계속 수능 기출 돌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한다. 알겠어?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근원 사건 이해되셨죠? 근원적으로 어떤 시행을 내가 했을 때 그 결과를 봐. 결과를 봤을 때 거기 안에 있는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서 하나씩 원소 개수가 하나인 거 부분 집합 됐죠? 그런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전사건하고 공사건을 묶어서 같이 공부한다. 알겠지? 전사건하고 공사건이라고 있는데 별거 아니야. 자, 전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공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전사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자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이지. 무조건 자연수잖아. 그치? 그런 걸 전사건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확률이 1인 거야. 전사건은. 알겠지? 두 번째, 공사건은 뭐겠나? 집합적인 관점에서 사건은 집합이라고 했잖아. 뭐를 얘기해줘? 동집합이잖아. 확률이 0인 거예요. 됐어요? 공사건은 확률이 0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는데 음수가 나올 확률 절대로 없지. 됐습니까? 그런 게 공사건인 거예요. 어떤 게 공사건이라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음수가 나올 사건이 공사건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사건의 개념 자체는 뭐냐면요. 확률이 1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공사건은 확률이 0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게 전사건이다. 그 다음에 공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 공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쉽다고 생각하지 마. 알겠지? 결국엔 용어가 흔들리기 때문에 확률이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딱딱한 학문이에요. 알겠죠? 어렵다라고 하는 그 반응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식화되고 체계화되어 있어. 알겠지? 그 공식화된 부분, 공식화되고 기호화된 부분이 되게 어렵단 말이야. 알겠지?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2-2에서는 대차반처럼 가르쳐놓고 갑자기 어려워진단 말이야. 알겠지? 됐어? 자, 간다. 다음 거 가겠습니다. 합사건하고 곱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용어에 너무 매몰되지 마. 합사건하고 곱사건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가르쳤습니다.
합사건은 합집합이고 곱사건은 교집합이야. 알겠어?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합사건하고 자 곱사건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 둘 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집합 개념 중에서는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에 해당한다. 알겠지? 이거는 합집합. 자 이거는 밑에 거는 자 교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자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알겠지? 표현상에 합집합이라고 하는 요 기호는 자 또는과 관련이 있는 자 개념입니다. 5월이죠. 5월 됐죠? 두 번째 얘는 뭐겠어요? 5월이 아니고 and겠지. and 그리고요. 그리고 자 and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수학에서 그 문장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다. 알겠지? 또는과 그리고 얘네 두 개의 관계는 부정관계예요. 알겠습니까? 부정관계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 얘기 안 해드려도 되죠?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두 개가 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집합 관점에서는 서로서라고 불렀고요. 확률론, 경우의 수 관점에서는 그것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집합 개념 중에서는 어드조인트, 자, 서로소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면서 동시에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다? 그딴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하고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은 서로 배반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주사위 하나로 그냥 다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상황이 복잡해질 때가 어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상황이 복잡해질 때가 어려우니까 상황이 쉬울 때 우리가 이 용어를 학습을 해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사건은 진짜 많이 들어봤죠? 여사건은 그냥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에 대한 여사건은 짝수가 아닌 눈에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아니겠나? 이제? 됐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집합적인 관점에서는 여사건, 사건이 집합이란 유사 개념이라고 그랬지? 그럼 여사건은 뭐에 해당하나? 집합에서? 여집합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사건은 여집합에 해당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면 되고요. 자, 결국에는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는 집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이것은 여집합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 딱 하시면 돼요.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우게 될 확률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의 인간은 확률을 갖다가 이제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확률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명백하게 이미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거에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나왔었는데 지금의 기출문제는 대부분 압도적으로 이 하나의 확률만 나와요. 문제가 알겠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러나 내신을 생각을 하면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을 나누는 기준은 일단 2x2 표로 일단 나타낼 수 있어. 알겠지? 어떤 한 가지 어떤 분류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알겠지? 이거는 그냥 한 번 듣고 끝내. 알겠지? 그냥 이해하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 자, 설명하겠다. 첫 번째. 자, 그 구별하는 기준 자체가 2x2라고 그랬죠. 요소 자체가 두 가지다. 자, 이렇게 나누겠다. 알겠나? 자, 첫 번째. 선험적인 측면이 있고 경험적인 측면이 있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자, 선험적이라고 하는 것과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경험적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인간이 어떤 걸 해본 거예요. 어떤 경험에 의해서 라는 뜻이야. 근데 이 선험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확률을 계산할 때. 알겠지?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은? 그렇지. 선험적으로는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선험적인 방식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져요.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우리가 6분의 3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처럼, 알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선험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지? 자,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확률 단원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차이가 있어. 변수. 알겠지?
그래서 이산적 변량하고요. 이산적 변수. 그 다음에 이산적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연속적이다. 알겠지? 이미 수투를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언뜻 연속적이 아니라 연속적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언뜻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야. 알겠지? 차이점은 뭐냐면 변수의 차이라고 했어. 알겠지? 이산적인 변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1, 2, 3, 4 정수 단위로 끊을 수 있는 걸 이산적 변량이라고 해요. 쉽게 이해해서는 카운터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셀 수 있다. 알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알겠지? 배웠던 수원 개념 중에 뭐가 있나? 이산적 변량을 다루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수원 개념에서. 너 말해봐. 수원 개념에서 이산적 변량을 다루는 단원이 어디야? 동현이가 말해봐. 수원에서 이산적 변량을 다루는 단원 1, 2, 3, 4, 5, 6, 7, 8 이런 변수를 다루는 단원의 이름이 수열. 됐죠? 수열이라는 단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산적 변량을 다루고 있는 단원이 수열입니다. 알겠죠? 반대되는 개념이 연속적 변량이에요. 알겠죠? 됐죠? 연속적 변량이고 연속적 변량은 뭐냐면 흔히 얘기해서 실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는 카운터블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과 2 사이의 실수는 무수히 많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변수들을 다루는 게 연속적 변량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선험적과 경험적 그리고 이산적 변량 그리고 연속적 변량에 따라서 다루는 확률 개념 자체가 달라져. 알겠지? 자, 선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입을 하면서 이산적 변량을 다루고 있는 확률을 우리는 수학적 변량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 그리고 현재 수능 시험 체제에서는 압도적으로 수학적 확률만 시험에 나온다. 알겠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수학적 확률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수능에 많이 출제되곤 했는데 요즘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 수능 시험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수학적 확률만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경험적이면서 이산적인 걸 다루는 것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일단 경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무수히 많은 시행을 해본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것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정의한 거예요. 됐죠? 그것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됐나? 근데 통계적 확률의 시초는 뭐냐면요. 런던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시초야. 알겠지? 런던에서 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어느 날은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 환자들을 조사했는데 출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언적으로는 남녀의 출산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1대. 그치, 1대1. 그러니까 2분의 1. 남자가 태어날 확률 2분의 1, 여자가 태어날 확률 2분의 1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오케이?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10년 동안 자기 환자들을 조사했는데 남녀 비율이 놀랍게도 1대1 비율이 아니에요. 남녀 비율이 통계적으로 105대 95 비율로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게 되게 흥미로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조사한 이 내용을 표본을 조금 늘리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50명 거를 조사한 것보다는 500명 거를 조사해서 이 결과를 얻어내는 게 조금 더 신뢰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전 세계의 조사로 그걸 해봤어. 전 세계에 있는 인구 대상을 조사로 해봤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모든 대상을 다 조사해보진 않았겠지. 근데 얼추 비율이 이거랑 거의 유사했어요. 전 세계로 조사했을 때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선언적으로 일단 남녀의 출산 비율은 1대1이라고 생각했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실제로는 진짜 1대1 비율이 아닙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알겠죠? 요 비율만큼. 알겠죠? 그런 거야. 그런 게 통계적 확률인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선언적이라는 것과 경험적이라는 것은 확률에서는 상호 보완적이야. 알겠지?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점이 상호 보완적 관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언적 관점에서 정의된 확률의 단점을 통계적 확률이 보완하기도 하고 통계적 확률이 갖는 단점을 수학적 확률이 보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야. 알겠어? 자, 두 번째,
이번에 선언적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상상하고 연속적 개념을 다루는 확률이 있다. 알겠지? 이 연속적인 개념은 일단은 수학에서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하적 확률은 도형으로 풀게 되어 있어. 알겠지? 철저하게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은 수학에서는 도형, 자, 넓이, 길이 이런 걸로 풀게 되어 있다고. 알겠죠?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건 별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올림픽 한창이잖아. 양궁 이제 관역이 있어. 양궁 관역은 원이죠. 양궁을 쐈는데 이 양궁의 관역판은 조금 독특합니다. 가운데에 원의 중심을 갖다가 기준으로 중심각이 120도로 쪼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맞추면 10점이고 여기를 맞추면 20점이고 여기를 맞추면 30점. 이런 관역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내가 20점을 맞출 확률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생각해봐. 이게 이산적 변량이라면 너가 이게 하나 둘 셋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를 갖다가 맞추는 것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연속적 변량인 거야. 알겠지? 셀 수 없으니까. 됐나? 근데 이 상태에서 확률을 갖다 구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당연히 몇 분의 몇이라는 것은 상상이 되다. 3분의 1이라는 건 상상이 되지? 맞지? 그래서 선언적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철저하게 면적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 자체가 뭐가 나오냐면 왜 3분의 1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는 전체 면적분의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자, 전체분의 그 해당 넓이를 갖다 계산한 게 3분의 1이기 때문이야. 비율이. 알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기하적 확률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여기가 좀 궁금하지 않나? 여기는 없어. 이런 건 없어. 왜냐하면 경험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경험적으로 카운터블을 한다고 그랬잖아. 센다고 그랬잖아. 통계적인 부분은. 그치? 근데 그 연속적 개념을 인간이 어떻게 그 경우를 세면서 다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궁 관역에다가 사람이 한 번 화살을 쏴, 두 번 화살을 쏴, 세 번 화살을 쏴. 그런 통계적인 경험에 의해서 내가 얘가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았어 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지. 맞지? 몇 번 쏴야 되는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인 확률, 공리론적 관점에서의 확률은 세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됐죠? 확률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 분류 기준에 의해서.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압도적으로 수학적 확률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내신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그러나 요즘 수능의 메타는 다른 데서는 안 나와. 수학적 확률이라고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자, 밑에 컨셉 2 들어갈게요. 수학적 확률부터 얘기할게요. 들어가 너무 길었고. 자, 수학적 확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은 이제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야. 자, 첫 번째 1번하고 2번 있죠? 1번에서 나온 내용부터 좀 먼저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수학적 확률은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잘 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불러. P라는 기호 사용합니다. 알겠죠? 대문자 P라는 기호 사용해서 PA라고 읽으시면 돼. 알겠지? 뜻은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알겠지? 근데 그것을 앞에 있는 용어 갖다가 사용하면서 기호화해서 정리한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뜻이 뭐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N, S 분의 N, A라고 되어 있지? 자, 집합의 원소 개수라는 것의 기호야. 알겠지? 이건 뭘까? 무슨 공간? 이건 표본 공간이야. 아, 그럼 이렇게 읽으면 돼.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분의 됐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다 쓰면 되는겠지. 원소 개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분에 해당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결론. 알겠지? 그것이 오른쪽에 한글로 제가 정리해놨다.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를 뜻합니다. 알겠죠? 그거 분해. 자, 사건 A가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 이거는 집합 A의 원소 개수라고 이제 쓰시면 돼요. 됐죠? 집합적인 기호 개념으로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분의 해당 사건의 원소 개수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성질이 생겨. 확률이 2가 나올 수 있나? 너가 죽을 확률이 2야.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그 확률은 항상 몇 이상 몇 이하라는 개념을 가져. 그렇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항상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게 되어 있어. 그런데 저 확률 값이 만약에 0이 되면 무슨 뜻이야?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죠? 확률이 0이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잖아. 오케이. 이거를 본사건이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이걸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전사건이라고 부른다. 자, 완벽하게 이해됐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게 2-2에서 배웠던 모든 확률의 개념들이 다 수학적 확률이었던 거죠.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거기 확률의 뭐 기본 성질에 대해서 뭐 정리해 놓은 건데 저 한 줄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공사건하고 전사건까지.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됐지? 자, 거기는 1번하고 2번밖에 없는데 누가 넘겨?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됐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좀 중요한 얘기 하겠다. 알겠지? 자, 확률론 관점에서는 이 3번 내용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밑에다 필기하시는데 자, 3번. 자, 3번은 집합과 아까 사건 얘기를 하면서 확률에서는 주로 이 개념을 포함해서 다루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고 설명을 했어. 그게 뭐였지? 그러니까 집합과 사건의 차이가 뭐냐? 출현 빈도. 오케이. 출현 빈도 얘기를 하겠다. 알겠지? 너 왜 이 머리를 때려? 응? 너 맞반이 알아? 맞반이.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럴 때마다 좀 슬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말에 너희들이 공감을 못할 때가 좀 슬프거든. 알겠지? 그래서 너네 문화를 지금 공부한다. 알겠어? 막 아이돌 이름 외우고 몬스터 베이비? 죄송합니다. 또 틀렸어요. 맨날 틀려. 이름이 몬스터 베이비가 맞아? 몬스터 베이비가? 아, 베이비 몬스터라고 그랬죠. 죄송. 그래요? 남일이 아니야. 니네 나이 안 먹을 것 같아? 너네랑 나는 평행이동이잖아. 알겠지? 나이가 평행이동이라고. 너네도 나이 먹어. 그래서 자, 3번 볼게. 3번에서는 그냥 필기 한번 해놓으면 돼. 그 확률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 중에 내포되어 있지만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것이 출현 빈도에 관련된 내용. 알겠지? 출현 빈도. 그래서 이 출현 빈도가 철저하게 3번의 내용을 유심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항상. 착각하세요. 확률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이 똑같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알겠지?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어. 알겠지? 저 출현 빈도를 좀 고려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 내가 1주차에 경우의 수 셀 때 그거 기억나나? 대소주사위 기억나세요? 큰 주사위가 있고 작은 주사위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뭐 했죠? 똑같은 두 주사위. 이거 설명했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대소주사위는 명백하게 그것을 구별하겠다는 뜻이잖아. 알겠지? 일단 먼저 써놓고 갈게. 자, 출현 빈도의 개념은 당연히 확률에서는 경우의 수를 세게 되어 있어. 그렇겠지? 당연히.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셀 때 이거는 원리 원칙이야. 알겠지?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서로 다른 것으로 무조건 취급합니다. 알겠죠? 서로 다른 것으로 자,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앞에 이게 빠졌어. 뽑는 대상. 뭐를 갖다가 취급한다? 뽑는 대상을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항상이에요. always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대주사위, 소주사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구별이 되는 거죠. 동전으로 합시다.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50원짜리 동전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서로 다른 주사위인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걸 딱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야? 라고 따졌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앞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온다. 그 다음에 자,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다.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지. 맞아? 그럼 잘 봐.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각각 앞면 하나, 뒷면 하나가 나오는 확률은 몇이라고 쓰면 돼? 표본 공간 전체가 원소가 몇 개예요?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이게 표본 공간입니다. 알겠죠? 확률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것의 확률을 쓸 때 넌 뭐라고 쓸 거야? 4분의 앞뒤, 뒤, 앞이야. 앞면 하나, 뒷면 하나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두 가지잖아.
4분의 2라고 쓸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잘 봐. 그런데 똑같은 두 동전을 던져. 그냥 두 동전이야. 알겠지? 그냥 두 동전을 던져.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경우의 수에서는요. 자, 이거는 경우의 수야. 자, 경우의 수에서는요. 자, 이걸 세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세는 게 맞아요. 뭐가 있을까? 앞면, 순서쌍이 아니야. 알겠지? 앞면, 또 뭐 있죠? 앞면, 뒷면. 또 뭐 있죠? 뒷면, 맞습니까? 이거밖에 없죠. 경우의 수에서는. 됐지? 근데 이거 그럼 이제 물어보는 질문은 똑같아. 앞면 하나, 뒷면 하나가 나올 확률이 몇이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걸 3분의 1로 쓰시면은 확률에서는 이걸 틀린 거라고 안 돼요. 틀린 거야. 왜지? 뭘 고려 안 했죠? 핵심적인 건 3번이라고 했잖아. 뭘 고려 안 한 거지? 출현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너네가 두 동전을 던져보면 앞면 하나, 뒷면 하나가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자주 나타나요. 당연하겠죠. 확률이 4분의 2니까요. 나머지는 4분의 1, 4분의 1인데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올 확률은 4분의 2니까요. 출현빈도 관점에서는 얘가 압도적으로 확률이 높다고. 알겠지? 지금 차이 이해했나? 알겠지? 근데 요즘은 이런 걸로 장난질 안 합니다. 알겠죠? 확률에서. 옛날에 장난질 많이 했는데 이런 걸로 장난질 안 하고요.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항상 뽑는 대상은 서로 다른 것인 거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아시겠나? 정리 여기까지 하시면 돼.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얘들아, 내가 이 예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 3번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뽑는 대상이 항상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 그럼 잘 생각해봐. 앞쪽에서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순열 조합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순열하고 조합의 기호를 상상해보세요. NCR, NPR 이런 거야. 맞지? 됐어? NCR, NPR 이런 거라고. NCR, 그 다음에 NPR, 또 뭐 배웠어요? 뭐 NPR, NHR 뭐 이런 거 배웠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앞쪽에 달려있는 N이 다 뭐였나? 어떻게 읽었나? 이거 다? 다 어떻게 읽었어? 서로 다른 N개라고 읽으셨죠? 복습해. 알겠지? 오기 전날에 니네 복습해. 알겠지? 너는 문제 많이 안 내드리잖아. 알겠지? 교재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 알겠지? 너네 교재는 채우고 있어? 주마다 체크해 문제. 알겠지?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제가 따로 수업 때는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답지 보세요 그냥. 알겠죠? 근데 답지 볼 일이 없을 거야. 너무 쉬우니까. 알겠지? 진짜 기본만 들어가 있거든. 알겠습니까? 복습하세요. 알겠죠? 여기서 앞쪽에 달려있는 n은 서로 다른 n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확률 계산에서 출현 빈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뽑는 대상을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하기로 했잖아? 근데 앞에서 배운 개념이 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뭘 뽑거나 뭘 세우거나 하는 행동이네. 맞지? 그러니까 앞쪽에서 배운 순열 조합의 이론을 정확하게 확률 이론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데 잘 보세요. 앞쪽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서 서로 다른 n으로 시작하지 않는 개념이 딱 하나 있어. 떠올려. 순열 중에 있어. 힌트. 서로 뽑는 대상이 서로 다른 n개가 아닌 게 딱 하나 있다. 뭐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오케이, 정답. 됐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확률은 계산을 어떻게 하나? 알겠습니까? 그거 설명하고요. 넘어가기 전에 5분 쉴게요. 알겠죠?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할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나? 이거 설명하고 갈 거야. 알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건 특이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는 거, 원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아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 계산할 때 이 출현 빈도 관점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위배하지 않아.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만이 서로 다른 n개라는 것에 표현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드려요. 첫 번째, 어떤 문자를 배열하는데, 자, A, B, B. 자, A 문자 두 개, B 문자 두 개를 배열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저거를 배열했을 때 나는 묻고 싶은 게 이거야. 이거를 배열했을 때 B, B, A, A처럼 배열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라고 물어봐봐. 확률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4개의 문자를 배열했을 때 BBAA로 배열될 확률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야. 됐죠? 근데 저것을 배열하는 것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 맞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거 있는 거 예제 요거 잘 봐놔라. 알겠어? 알겠지? 밑에 있는 것을 위에처럼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건 뭐지? 지금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자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떻게 설명했지? 기억나? 떠올려. 이거 복습 안 하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복습을 해오라는 거야. 알겠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설명할 때 어떻게 있었죠, 제가? 기억나요? 원래는 순열이잖아, 이게. 원래는 순열로 파생된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었지? 원래는 1, 2, 3, 4라는 숫자를 배열했었어. 근데 1 뒷면에 뭘 적은 거야? A. 무슨 말인지 기억날 거야? 1 뒷면에 A, 2 뒷면에 A, 3 뒷면에 B, 4 뒷면에 B. 그리고 1, 2, 3, 4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이걸 뒤집었었죠. 그리고 같은 배열이 있는 경우가 다 하나로 취급이 돼서 뭔가 나눴고 그것의 결론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결론으로 냈잖아 우리가. 맞지? 됐어? 그럼 그 원론적인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A, BB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런데 이걸 배열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이 배열하는 것 자체가 4개가 2개 중복, 2개 중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4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해야 돼. 확률 계산할 때는.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뭐겠어? 4팩분해요. 알겠지?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알겠나? 4팩분해요. 그럼 잘 봐봐. 이게 배열이 쭉 되는 거잖아. 1, 2, 3, 4가 배열이 됐고 이걸 뒤집었어? 그러면 BB 이게 나오려면 여기에 뭐가 배열되어야 돼? 원래 숫자가. 그렇지. 3, 4 또는 4, 3.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3, 4 배열, 4, 3 배열. 뭐라고 쓰면 돼? 수학에서. 숫자 2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일렬로. 이 팩토리얼. 됐지? 곱하기. 됐어요? 얘는 뭐라고 쓰면 돼? 1, 2 아니면 2, 1 이렇게 배열이 있을 거잖아. 그치? 얘도 몇 가지로 쓰면 돼? 2팩이라고 쓰면 돼. 알겠지? 확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끝이 아니야. 자, 구조를 보자. 중간에 저거야. 저거를 배열했을 때 출현빈도 지금 고려되신 거 이해되시죠?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나누는 게 경우의 수야. 근데 같은 것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게 확률이라고. 출현 빈도 때문에. 아시겠지? 뭔 말인지 이해했나 지금 이거? 출현 빈도 때문이야. 알겠나? 됐어요? 뽕대상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잘 봐봐. 너네들 이거 구조가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거 좀 쉽다 봐봐. 이 분자에 있는 것을 분모로 내릴 수는 없나? 내릴 수 있죠. 내리면서 역수 취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 지금? AB분의 1을 우리가 B분의 A로 쓰는 거 같죠? 이거를 분모로 내리고 싶으실 때는 역수를 취급해서 내리라고요. 알겠죠? 이거 내려봐. 그럼 어떻게 되지? 됐지? 근데 밑에 있는 구조가 뭐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알겠지?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같은 것이 2개, 같은 것이 2개 있는 것의 순열이야. 알겠지? 그럼 그게 전체가 되는 거고 그것 중에 BBAA 배열은 하나잖아. 됐지? 자, 느껴. 자, 결론은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경우의 수를 세더라도 이미 이 개념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죠? 서로 다른 n개를 배열하는 것이 이미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얘만 서로 다른 n이라는 표현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서로 다른 n개를 배열하고 있었던 거야. 알겠지? 그 개념상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도 출현빈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결론 내릴게요. 뒤쪽에서 확률 계산하실 때 앞쪽에서 배운 순열주와 모든 이론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모든 공식, 모든 이제 이론들 다 사용할 수 있다. 알겠지? 거기까지 결론 내리겠다. 자, 넘길게. 공식에 이미 서로 다른 n개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열은요. 됐죠? 자, 넘어가시면 기본 예제가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 갑시다. 5분만 쉬었다가 예제 3개 딱 풀고 넘길게요. 알겠죠? 됐음?
5분만 쉴게요.